윤석열! 자, 이제 36분 후면 대한민국을 새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 처먹으려고 반나절로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 개주랄병 떨었던 이런 세력들이 올라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자세를 좀 정돈하시고 오늘 대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개개인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며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와 눈과 땀을 흘렸다는 사실을 하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음량 다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저를 모르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천년에 한 병 나올까 말까 절대로 목이 쉬지 않는 사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입니다. 춤자! 그럼 지금부터 4월 4일 자유통일을 위한 강화문 국민대회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서는 한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함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관계상 4절에 따라서 1절에 모아서 테너 강령민서의 선창에 따라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선국 선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기적을 만들어내신 주인공을 내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100번 창문을 걸어도 눈물 겪고 있는 지도자 국민혁명의장 자유무장부가 국민정관위원장이시며 한기정대 대장을 지내신 정강호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가문운동을 통해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결과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이것은 100% 1000% 1000% 기각 내년은 또 완전히 대통령은 복귀된 것은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종편 또 공중파 KBS, MBC, SBS가 계엄령 원문을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패널들이 좌파 우파 뭐 진짜 우파인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조건 계엄령은 잘못되었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받아서 이것은 도대체 계엄령을 왜 했는지, 계엄령 원문을 왜 보도 안 하는지 열받아서 우리는 바로 계엄령 선포 그 다음 날부터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구미, 안동, 저 순천까지, 목포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계엄령 원문을 틀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계엄령 원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틀었어요. 왜? 언론들이 계엄령 원문을 틀어주지 않고 무조건 계엄은 잘못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통령의 계엄령 마지막 부분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계엄령 마지막 전체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대통령이 사람 데리고 쓰려고 하니까 다 탄핵시켰어요. 지금까지 30명을 탄핵시켰어요. 그 다음에 국가 예산에 대하여, 아니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국가 예산을 줄인 사람이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누구냐? 간첩입니다. 간첩. 이노 교수님 잠깐 올라오세요. 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이노 교수하고 내가 짧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노 교수님, 황량엽 선생님하고 활동을 했었죠.
분야의 선생님 한 5년 정도 되시는 그렇죠? 한명현 선생님이 말씀할 때에 뭐라 해야 되냐, 당첨이 5만 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김국선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 5만 명이 뭐야, 15만 명이 있다는 거야. 15만 명. 그러면 여기 모니터 한번 띄워봐요. 간첩은요, 종류가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직파간첩이 있어요. 직파간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파간첩에게 포섭된 한국 안에서 태어난 이것이 포섭간첩이에요. 포섭간첩. 여러분 뒤에 하나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자, 마이크 볼륨 좀 올려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에서 이승만이가 졌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거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통치 밑에서 우리 국민들은 노예처럼 살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예. 그때 미군이 돌아와서 예, 미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왜 미군을 철수하라고 왜 노래를 부릅니까? 미군을 철수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을 자기 체제 밑에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각근전술이라고 알아요? 예, 압니다. 각근전술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각군 전술은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조카 통일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으로서 1969년 북한의 조선노동당 130 연락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남 부분입니다. 조카공작하는 여기에 나와서 각군 전술이라는 그 전술을 내놨어요. 각군 전술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전의 양반들이 쓰는 북배인 양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쪽은 미국, 한쪽은 일본, 어느 거 하나 끊어놓으면 날아간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시야당을 만들라고 만든 첫 번째가 뭐냐, 통역당 사건 아닙니까? 통역당 사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통역당 사건, 이 사람들 김종태, 김진락,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3번이나 만나고 왔잖아요.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밑에 이 신영복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영복은 1심에서 사형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20년 감옥 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이 개자식이 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이름은 간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도 너무나 맞고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조카가 돼가지고 이런 간첩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11시부터 중계방송을 봐야 되니까 자, 지금요 한총련,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모든 곳에 우리 선생님이 원래 간첩 통정부에 계셨잖아요. 아니 저는 통정부는 통전사업부고 저는 직접적인 대남 정부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총련, 정교조, 그 다음에 또 민노총 이 모든 간첩을 집어넣고
오페가 있는 말이고 북한의 행안 정보기관에 심어놨고 이 단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가 하면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존재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저 좌파 세력 하면 간첩 세력 밑에 산생된 세력으로서 반국가 세력인데 이 반국가 세력의 중심은 민주당이며 민주당은 80년 동안 북한의 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자라난 위장된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닌 북한의 하부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이 어디 돼 있다고? 북한의 노동당의 하수당이라고 하잖아. 하수당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시간 관계상 김학성 교수님 빨리 올라오시고, 자 빨리 올라오시고, 그다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국회의원들을 해체시키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 상태도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대법원 아래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광화문 국민저항운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목표를 자유통일. 왜?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의 애들이 장난쳐서.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내놓으실래요?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 경제 5위, 군사력 5위,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6번 통일정책에 보면 연방제 통일이라고 버젓이 써 있어. 버젓이. 그리고 이재명이 발언하는 거 한번 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이 이재명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싹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4.19와 5.16으로 국민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하면 어차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이제 시간이 거의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헌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은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국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국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상 김영배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국칙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국형 조한정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명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변화되어 행정 및 사업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금 자, 헌법은 좀 가르치시고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폭력이나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자, 헌법을 좀 가르치시고. 자, 여러분 결과를 다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벌써 느낌이 와서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일치 탄핵이거든요. 네.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어제 저녁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고 또 황당한 정보들이 들어와서 어제 사랑제일교회에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자고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네. 300여 분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0여 명의 시민단체, 언론계 그리고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포함해서 300여 명의 국민저항위원회를 어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국민저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국민저항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판결문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홍장원의 메모는 조작됐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작된 여론과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당연히 탄핵 기각을 중심으로 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대통령실과 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은 4대4 탄핵 기각을 준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들과 상황들이 안 좋아서 저희는 헌재 앞보다는 관저 앞으로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래고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은 어제 300여 명의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는 그러한 선지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국민저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